아버지는 이제 쓸모 없어졌어요. 74세 박철수 씨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 건 바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일해온 아들 민호가 아내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어버린 거였어요. 회사 일도 못 따라가시고 손님들 앞에서 실수만 하시고 솔직히 민망해요. 30년 전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건설자재 유통업체까지 키운 것이 박철수 씨였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궈낸 사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늙은 사장. 젊은 직원들 앞에서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 꼰대. 그게 자신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까요?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몸이 안 좋으시니까 쉬시라고 하죠. 요양원도 알아볼게요. 박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요양원이라고.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서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14살 손자 준영이의 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이 우리 가게를 놀린대. 할아버지가 계산 틀렸다고. 그날 밤 박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원한다면 정말로 사라져 주겠다고. 하지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3개월 후 아들 민호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업과 집, 모든 걸 너에게 물려준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시골에서 혼자 치킨집을 차렸다. 74세에 다시 시작하는 거다. 과연 40년 만에 가족을 떠난 74세 아버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무 늦게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자존심 회복기입니다. 박철수 74세 씨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습관이었어요.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젊은 직원 김대리가 인사했지만 그 속에는 존경보다는 동정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도 느꼈어요. 이제 자신이 명예회장 같은 존재라는 걸. 실질적인 경영은 모두 아들 민호가 맡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요.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실수할까봐 걱정된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 회사를 30년 동안 운영했는데 거래처 미팅 정도야. 아버지, 요즘은 다 태블릿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복잡해요. 박철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블릿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오전 10시쯤 정말로 실수가 터졌습니다. 중요한 고객이 방문했는데 박철수 씨가 잘못된 가격표를 제시한 거였어요. 시장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을 불러버렸어요. 사장님, 이 가격이 맞나요? 고객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민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회장님이 착오가 있으셨네요. 정확한 견적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냥 실수하는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점심시간 박철수 씨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그런 자리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 왜 혼자 드세요? 손자 준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사무실에 들렀어요. 다들 바쁘더라. 할아버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가게에서 할아버지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준영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런가? 네. 그래서 다른 가게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박철수 씨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14살 손자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실수를 한 거였어요. 10개 주문을 100개로 잘못 입력해서 창고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게 된 거죠. 아버지, 이거 어떡하죠? 100만 원어치가 남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요즘 이런 실수가 너무 자주 일어나요. 직원들도 눈치 보고 있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직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버지,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다. 병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병원 가라는 말이 일 그만하고 쉬어라는 뜻인 걸 박철수 씨도 알았어요. 할아버지, 제 친구 할아버지는 골프 치시면서 지내신대요. 준영이가 순진하게 말했지만 그 말에도 할아버지도 취미 생활 하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을까? 3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사업을 만든 건 자신이었어요.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까지 기른 것도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수만 하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 박철수 씨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사무실 뒤편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들린 거였어요. 여보, 아버지 문제 어떡하지?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뭔 문제? 요즘 실수가 너무 잦아. 직원들도 눈치 보고 고객들도 불안해하고. 박철수 씨는 움직임을 멈췄어요.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신데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사업에 지장이 생기잖아. 어제 온라인 주문 실수로 100만 원 손해봤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쓸모 없어졌어요. 박철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그런 말은 사실이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시고 계산도 자꾸 틀리시고. 아들 민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신데 여보도 힘들어해요. 아버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결정도 못 내리고. 박철수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를 떴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 들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양원 알아볼까요? 아니면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하거나. 아버지가 받아들일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이셔야 해요. 박철수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74세의 늙은 얼굴이 그곳에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손자 준영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게가 유명하대요. 왜? 계산 실수로. 어떤 아저씨가 인터넷에 후기 올렸다던데 사장님이 치매인가요? 라고.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준영이는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영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아들을 타일렀어요. 하지만 진짜 그런 후기가. 조용히 해. 박철수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수진이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옛날 앨범을 꺼내봤어요. 30년 전 작은 철물점을 처음 차렸을 때 사진이 있었어요. 아들 민호가 대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로 가게 일을 도와주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야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거든요.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가 태어나고 사업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자신은 뒤로 밀려났어요. 아들은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결정도 혼자 내렸어요. 자신은 그저 명예회장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마저도 짐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 씨는 결심했어요. 회사에 가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민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아버지. 사장실에 둘만 남았을 때 박철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제 짐이 되는 것 같다. 민호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을? 어제 너희 대화 들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괜찮다. 사실이니까.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너무. 며느리가 틀린 말한 게 아니야. 나도 느끼고 있었어.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철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시간을 좀 달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걱정 마.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박철수 씨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박철수 씨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의 모든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적지 않았어요. 어르신,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인출하시려고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거짓말이었지만 반은 진실이었어요. 정말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자에게 물어가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갑자기 왜 인터넷에 관심이? 그냥 궁금해서. 박철수 씨가 찾아본 건 시골 창업, 노년 창업, 치킨집 창업 같은 키워드였어요. 왜 치킨집이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치킨이었거든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 보였어요. 며칠 동안 조사한 결과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에 괜찮은 상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주변에 치킨집은 없었고 젊은 가족들이 많이 사는 신도시 근처였어요. 박철수 씨는 혼자 그곳을 보러 갔어요. 어르신, 정말 여기서 장사하시려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의아해했어요. 나이가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 보통 은퇴하신 분들은 조용한 곳에서 쉬시는데 나는 아직 안 늙었어.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상가를 둘러본 후 마음이 정해졌어요. 넓지는 않지만 치킨집 하기에는 충분했어요. 1층에는 주방과 홀, 2층에는 작은 원룸이 있어서 거주할 수도 있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철수 씨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30년 전 첫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발표할 계획이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치킨 요리를 배우러 다녔어요. 어르신, 정말 처음부터 배우시는 건가요? 요리학원 선생님이 놀랐어요. 응. 완전 초보야.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실까요? 나이가 뭐 어때서? 박철수 씨는 젊은 사람들 틈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튀김기 사용법, 양념 만드는 법, 포장 방법까지 하나하나 익혔어요. 할아버지, 치킨 만들 줄 아세요? 어느 날 손자 준영이가 물었어요. 조금. 와, 만들어주세요. 박철수 씨가 직접 만든 치킨을 먹은 준영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그 모습을 본 며느리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아버님이 요리까지. 취미 생활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셈이지. 가족들은 박철수 씨가 요리를 배우는 걸 은퇴 후 취미 활동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목적은 몰랐죠. 한 달 후 양평의 상가 인테리어가 끝났어요. 박철수 통달기라는 간판도 달았어요. 거창하지 않지만 정감 있는 이름이었어요. 시설도 갖췄어요. 튀김기, 냉장고, 테이블 4개. 작지만 알찬 치킨집이 완성되었어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박철수 씨는 생각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74세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늙은이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발표할 때가 왔어요. 개업을 3일 앞둔 어느 날 저녁, 박철수 씨는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았어요. 얘들아, 중요한 얘기가 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수진이 궁금해했어요. 박철수 씨는 준비해온 편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먼저 이걸 읽어봐. 아들 민호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끝까지 읽어봐. 편지에는 박철수 씨의 결정이 적혀 있었어요. 민호야,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었다는 걸 안다. 이제 그만 짐이 되고 싶어서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회사와 이 집은 모두 너에게 물려준다. 나는 양평에서 작은 치킨집을 차렸다. 74세에 다시 시작하는 거다.
서로 부담 갖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살자. 아버지, 정말이에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일부터 양평에서 살 거야.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민호가 당황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동안 준비했어. 박철수 씨가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상가 인테리어 하는 모습, 치킨 튀기는 연습하는 모습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치킨집 하시는 거예요? 준영이가 신기해했어요. 응.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치킨 먹으러 와라. 하지만 어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버지, 나이가 74세인데 무슨 장사를. 수진이 걱정했어요. 나이가 뭐 어때서? 아직 건강하다.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해? 30년 전에도 혼자 시작했어.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무모하다고? 그럼 난 평생 여기서 짐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며느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손자도 나 때문에 창피해하고. 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고마워, 준영아.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정해졌어.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위험해요. 혼자서 장사하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건 내일이야.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에 박철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신경 쓰지 마. 이제 남남이야. 남남이라뇨?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너희도 너희 길을 가라. 서로 연락하지 말자. 그 말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짐으로 여기면서 무슨 가족이야? 박철수 씨는 이미 짐을 쌌어요. 큰 가방 하나와 작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응. 내일 아침 일찍 갈 거야. 그날 밤 민호가 아버지 방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안 되겠어요? 민호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매일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다. 앞으로 연락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편한 게 좋을 것 같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결심이 굳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6시, 박철수 씨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았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양평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무서웠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74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양평에 도착한 박철수 씨는 우선 박철수 통닭의 문을 열었어요. 간판을 보니 뭔가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자신만의 가게가 생긴 거였어요. 첫날은 청소와 정리로 시간을 보냈어요. 2층 원룸에 짐을 정리하고 1층 주방을 점검했어요. 모든 게 새로웠어요. 30년 전 첫 사업을 시작할 때의 기분이었어요.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르신, 새로 오셨어요? 옆 가게 문구점 사장이 물었어요. 네. 치킨집 하려고 합니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나이가 있으신데. 박철수 씨는 그런 말이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전 의식이 생겼어요. 개업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다렸어요. 치킨을 미리 튀겨놓고 냄새가 퍼지게 했어요. 오후 5시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초등학생 2명이었어요. 할아버지, 치킨 얼마예요? 후라이드 15,000원, 양념 16,000원이야. 후라이드 하나 주세요. 첫 매출 15,000원. 박철수 씨는 그 돈이 30년 전 첫 매출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치킨 진짜 맛있어요. 아이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그 말에 박철수 씨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치킨 2마리 정도만 팔렸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박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장사는 어때요? 그럭저럭. 사실은 적자였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준영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박철수 씨는 고민했어요. 보고 싶기는 했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좀 바쁜데 그냥 잠깐만이라도. 결국 허락했어요. 손자가 보고 싶었거든요. 주말에 민호 가족이 양평을 찾아왔어요. 와, 할아버지 가게다. 준영이가 신나했어요. 할아버지 치킨 먹어볼래? 네. 박철수 씨가 직접 치킨을 튀겨줬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아버지,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인정했어요. 할아버지, 장사 잘 돼요? 준영이가 물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민호가 가게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하시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다. 익숙해져 간다. 하지만 정말로 힘들었어요. 나이도 있고 혼자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잘 지낸다고 말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박철수 씨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전단지를 직접 돌렸고 맛을 더 연구했어요. 한 달 후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치킨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개업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박철수 씨가 주방에서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진 거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했어요. 아이고, 아파. 병원에 가보니 단순 삠이었지만 며칠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가게를 닫으면 그나마 있던 단골 손님들도 잃을 수 있었거든요. 억지로 참고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준영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웃분이 연락하셨어요. 아버지가 다치셨다고. 옆 가게 문구점 사장이 연락한 거였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삐끗한 거. 아버지,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수진이 걱정했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민호는 가게 상황을 살펴봤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매출도 시원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장사 잘 돼요?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적자죠? 그래. 그럼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안 돼. 왜요? 내가 해보겠다고 한 일인데 포기할 수 없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나이가 뭐 어때서? 74세에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때 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치킨 정말 맛있어요. 제 친구들도 다 좋아해요. 준영아, 어른들 얘기야. 하지만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시는데 왜 포기하라고 해요? 준영이의 말에 박철수 씨는 용기를 얻었어요. 민호야, 나는 포기 안 한다. 설령 망해도 끝까지 해볼 거야.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건 내일이야. 며느리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우리도 걱정돼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 마. 나는 잘 살고 있어. 사실은 힘들었지만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박철수 씨는 생각했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 몸도 아프고 매출도 시원치 않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기 싫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어요. 치킨무, 치킨 샐러드, 치킨 버거까지.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양평에 할아버지가 하시는 치킨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대. 직접 기르신 채소로 샐러드도 해주시고. 한 달 후 드디어 흑자를 기록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순수익이 생긴 거였어요.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나야.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그런데 말이야. 네. 이번 달에 흑자 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이요? 응. 많지는 않지만. 축하드려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개업한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박철수 씨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역 방송국 PD였어요. 사장님,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요? 74세에 치킨집을 차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서. 박철수 씨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뉴스거리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용기 있는 도전이에요. 결국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74세에 치킨집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냥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가족들 반대는 없으셨나요? 박철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응원해줍니다.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죠. 하지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치킨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박철수 씨는 갑작스러운 인기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호. 응. TV 봤어요. 아, 그래? 정말. 죄송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짐이라고 생각해서. 박철수 씨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74세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민호야. 저희가 틀렸어요. 아버지는 짐이 아니라 여전히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그 말에 박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께 너무 미안해요. 다음 날 온 가족이 양평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축하하러 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완전 유명인이세요. 준영이가 신나했어요. 할아버지 치킨 먹으려고 서울에서도 오신대요. 며느리 수진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대단하세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고맙지만 괜찮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손자 준영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방학 때 와서 도와드릴까요? 정말? 네. 치킨 튀기는 것도 배우고 싶어요. 박철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6개월 만에 가족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철수 씨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개업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박철수 통닭은 양평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74세 할아버지의 도전으로 유명해진 치킨집이었거든요. 매일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박철수 씨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30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보람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보고 용기를 얻으셨대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방학이 되자 손자 준영이가 정말로 도우러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 급하면 다쳐.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치킨을 튀기는 모습이 훈훈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장사할래요. 그래? 뭘 할 건데? 아직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할래요. 그 말에 박철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민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아버지, 혼자 오셨네요? 네. 할 말이 있어서. 둘만 앉아서 치킨을 먹으며 대화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또 그 얘기야? 아니에요.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호야, 그런 말 안 해도 돼. 해야 해요. 74세에 새로 시작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42살인데도 새로운 도전이 무서워요.
박철수 씨가 웃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마음이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아버지 덕분에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포기하면 끝이야. 하지만 계속하면 언젠가는 길이 보여. 그날 밤 민호가 돌아간 후 박철수 씨는 1년 전을 떠올렸어요. 짐이라는 소리를 듣고 상처받았던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가족들의 자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변했어요. 나이 때문에 주눅 들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 단골 할머니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72살인데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철수 씨는 뿌듯했어요. 자신만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2년째가 되던 해 박철수 씨는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박철수 통닭 2주년 감사축제였어요. 온 가족이 와서 도와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줬어요.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고마워, 준영아.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에 박철수 씨는 웃음이 터졌어요.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존경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덕분에 힘이 난다. 아버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사하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럼 아직 10년은 더 할 거야.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일기를 썼어요. 2년 전 74세에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걱정했다. 나도 불안했다.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마음만 젊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나를 다시 인정해준다는 거다. 이제 나는 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다. 창밖으로 양평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총총했어요. 박철수 씨는 내일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4세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